경제적 어려움은 당신의 가치를 깎지 못한다. 당신의 전문성과 사명은 상황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다시 증명된다. 가치는 상황이 아니라 본질에 있다. 명함을 잃은 날, 이동혁, 52세. 그는 오늘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25년간 다닌 회사, 부장 직함이 적힌 명함, 넓은 사무실, 비서, 회사 차량, 모든 것을 반납했습니다. 구조조정, 경제 불황. 그는 퇴출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보았습니다. 이동혁, AI 기업 영업부장. 이제 이 명함은 무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 부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AI 기업 직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집에 도착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명함 없는 나는 누구지? 직함 없는 나는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가치는 명함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전문성은 직함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사명은 회사가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일장 가치와 가격의 차이. 우리는 종종 혼동합니다. 가격 프라이스과 가치 밸류를. 가격은 시장이 매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얼마를 받느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큰 사무실에 앉느냐? 하지만 가치는 다릅니다. 가치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전문성, 당신이 쌓아온 경험,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능력, 당신이 품고 있는 사명.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는 땅 속에 묻혀 있을 때도 다이아몬드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도, 아직 값이 매겨지지 않았어도 그것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인정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당신의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시장이 당신에게 지금 당장 지불하는 금액을,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낮추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본질적 가치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2장 명함 없는 사람. 이동혁은 실직 후 3개월간 방황했습니다. 매일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52세, 부장 경력. 기업들은 과잉 스펙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연봉을 요구할 것 같다. 나이가 많다. 우리 조직 문화에 맞지 않을 것 같다. 거절.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가치가 없는가? 어느 날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함이 없는데 어떻게 가? 하지만 아내가 설득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명함이 아니에요. 동창회에서 사람들이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변호사, 의사, 사업가, 교수. 그들의 화려한 직함들. 동혁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줄 명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박민수, 대학 때 가장 친했던 친구. 동혁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동혁은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실 나 회사 그만뒀어. 구조조정당했어. 민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그런데 동혁아, 너 기억나? 대학 때 네가 우리 과학 프로젝트 총괄했잖아. 기업들이랑 협업 프로젝트. 너 때문에 우리가 전국대회에서 대상 탔어. 넌 정말 대단한 기획력과 조율 능력이 있었어. 동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일을 민수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그거 그냥 학교 프로젝트였잖아. 아니야. 그게 그냥 프로젝트가 아니었어. 넌 기업 실무자들이랑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을 다 조율했잖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넌 그걸 해냈어. 20대 초반에. 그 능력이 회사 다닌다고 사라졌을까? 명함이 없다고 사라졌을까? 동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명함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은 그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3장 전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밤 동혁은 25년 경력을 돌아보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복잡한 이해관계자들 조율, 전략 기획 및 실행, 팀 빌딩 및 리더십, 위기 관리, 시장 분석 및 예측, 프레젠테이션 및 설득, 협상 및 계약, 프로젝트 관리. 내가 성취한 것들, 10개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성공, 300억 원 규모 계약 체결, 30명 규모 팀 육성, 업계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위기 상황 해결. 내가 가진 것들, 25년의 현장 경험, 업계 인맥, 검증된 실행 능력, 문제 해결 노하우, 실패와 성공을 통한 지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회사가 그를 해고했다고 해서 이 전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지금 당장 그에게 값을 매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곳에서 빛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 사장 중소기업의 멘토. 3개월 후 동혁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부장님, 저희 회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회사는 기술은 좋지만 영업이 약했습니다. 대기업과 계약을 따내고 싶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동혁은 방문했습니다. 20명 규모의 작은 회사, 좁은 사무실, 젊은 직원들. 예전 그의 회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희 기술은 대기업 제품보다 나아요.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알리는지 모르겠어요. 동혁은 그들과 6개월을 함께 일했습니다. 컨설턴트로서 많은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전 연봉의 3분의 1.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전문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대기업 영업 전략 수립, 프레젠테이션 교육, 협상 스킬 전수, 네트워크 연결, 계약 프로세스 구축. 6개월 후 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첫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0억 원 규모. 그들에게는 회사를 바꿀 기회였습니다. 젊은 대표가 동혁에게 말했습니다. 이 부장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부장님의 25년 경험과 전문성이 우리 회사를 살렸어요.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해고당했다고 하셨죠? 그들은 바보예요. 보물을 버렸어요. 동혁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나는 비용이 높았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여기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가치는 직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내 전문성은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라는 것을. 5장 사명의 재발견. 동혁은 그 중소기업과의 일을 계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대기업 재취업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중소기업 컨설턴트가 되기로 했습니다. 나의 25년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구나.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재정의했습니다. 예전 사명 회사의 성과를 높이고 승진하기. 새로운 사명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전문성을 나누기. 2년 후 동혁은 10개의 중소기업을 도왔습니다. 그들 중 7개가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개는 해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의 수입은 예전 연봉의 절반 정도. 하지만 그의 만족도는 예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내 전문성이 진짜 필요한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의미를 줘요. 3년 후 동혁이 도운 중소기업들이 모여 감사 파티를 열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이 동혁에게 말했습니다. 이 부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어요. 부장님의 전문성이 우리를 성장시켰어요.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잘렸다고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구세주예요. 동혁은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그의 가치를 깎지 못했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그를 진짜 필요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그의 전문성과 사명은 상황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다시 증명되었습니다. 6장 시간의 증명. 우리는 즉각적인 인정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성공하기를. 지금 당장 인정받기를. 지금 당장 보상받기를. 하지만 진짜 가치는 시간이 증명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탄소가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으며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당신의 전문성도 그렇습니다. 10년, 20년, 30년 현장에서 일하며 실패하고 배우며 성공하고 성장하며 쌓아온 것들,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 불황이 온다고 해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당장 값을 매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명됩니다. 반드시. 7장 박 교수의 이야기. 박현수 교수, 58세. 그는 한때 유명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경영학과 정년까지 7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명예퇴직 프로그램, 실제로는 강제 퇴출. 박 교수는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학생 평가가 낮다. 연구 실적이 부족하다. 나이가 많다. 그는 항의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학교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거나 불명예 해고를 당하거나 그는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교수다. 아니, 나는 교수였다. 교수 아닌 나는 누구인가?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경영학 전문가예요. 당신의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6개월간 그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타트업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 10년 전 교수님 수업 들었던 학생이에요. 지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교수님 조언이 필요해요. 박 교수는 놀랐습니다.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뭔가? 교수님은 최고의 경영학자세요. 교수님의 강의와 통찰이 제 사업의 기초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회사가 성장통을 겪고 있는데 교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박 교수는 그 스타트업의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그 스타트업은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50억 원. 젊은 대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자문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투자자들이 우리 경영 전략에 감탄했어요. 그건 모두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스타트업들이 박 교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박 교수는 10개 스타트업의 자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돈도 받았습니다. 수입은 교수 시절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나를 필요 없다고 했어. 하지만 그건 그들의 판단이었어. 시장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 내 전문성은 여전히 가치 있어. 아니, 어쩌면 대학 밖에서 더 가치 있을지도 몰라. 3년 후, 박 교수가 자문한 스타트업 중 3개가 상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 교수를 이사회 멤버로 초청했습니다. 교수님, 대학은 교수님을 잃고 우리가 얻었어요. 박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구조조정이 나의 가치를 깎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그것은 단지 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을 뿐이에요. 내 전문성과 사명은 시간이 증명했어요. 8장 가치의 이동.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A 시장에서 B 시장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스타트업, 정규직 프리랜서, 고용 창업, A 역할에서 B 역할로, 실무자 멘토, 직원 컨설턴트, 교수 자문, 관리자 코치. 시장이 변하면 가치가 인정받는 곳도 변합니다. 한 곳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보석상은 다이아몬드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돌이야. 하지만 전문가는 알아봅니다. 이건 다이아몬드야. 귀한 것이야. 당신의 전문성도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는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보는 곳이 있습니다. 당신을 진짜 필요로 하는 곳이. 구장 재무설계사의 책임. 김미영, 45세. 그녀는 15년간 은행 PB 프라이빗 뱅커로 일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재무설계. 연봉 1억 원.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하지만 은행이 디지털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AI가 재무설계를 할 것입니다. PB 인력을 50% 감축합니다. 미영은 해고 명단에 올랐습니다. 45세, 여성, 승진 한계.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15년 경력의 전문가인데 AI가 나를 대체할 수 있다고? 6개월간 구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같은 상황. AI 시대에 PB는 필요 없어. 미영은 절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때 그녀의 옛 고객 한 명이 연락했습니다. 미영 씨, 은행 그만두셨다면서요? 네. 구조조정당했어요. 잘 됐네요. 네. 사실 저는 은행 PB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어요. 너무 표준화되어 있고 개인 맞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달랐어요. 미영 씨는 제 상황을 진짜로 이해하고 맞춤 설계를 해주셨죠. 독립 재무 설계사로 활동하시면 어때요? 저 같은 고객들이 많을 거예요.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독립 재무 설계사?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하지 않을까? 고객이 말했습니다. 미영 씨, AI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AI는 사람의 꿈을 이해하지 못해요. AI는 삶의 맥락을 읽지 못해요. 그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영 씨는 그걸 잘하세요. 미영은 독립 재무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홍보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믿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고객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순히 금융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목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재무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미영 설계사는 다르다. 정말 내 상황을 이해한다. AI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다면 김미영이다. 2년 후 미영의 고객은 50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수입은 은행 PB 시절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진짜 내 전문성을 쓰고 있어요. 은행에서는 정해진 상품만 팔아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각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어요. 나의 15년 경력이 진짜 빛을 발하고 있어요. 3년 후 미영은 다른 해고당한 PB들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AI에게 대체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필요한 곳으로 이동한 거예요. 우리의 전문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증명했어요. 식장 본질로 돌아가기. 경제적 어려움은 때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본질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직함이 아닌 능력으로, 회사가 아닌 전문성으로, 지위가 아닌 가치로. 이동혁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장이어서 가치 있었던 게 아니야. 나는 25년 경력의 전문가여서 가치 있어. 박현수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대학 교수여서 가치 있었던 게 아니야. 나는 30년 경영학 전문가여서 가치 있어. 김미영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은행 PB여서 가치 있었던 게 아니야. 나는 15년 재무 설계 전문가여서 가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 직함, 안정적 수입, 사회적 지위, 명함. 하지만 빼앗지 못한 것. 전문성, 경험, 능력, 사명.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빼앗지 못한 것들이 그들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11장 사명은 상황보다 크다. 진짜 사명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동혁의 사명. 내 전문성으로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 사명은 대기업에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도 컨설턴트로도. 박현수 교수의 사명. 경영 지식을 나누어 다음 세대를 키운다. 이 사명은 대학에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교수로도 멘토로도. 김미영의 사명.
사람들이 재무적으로 안정되고 꿈을 이루도록 돕는다. 이 사명은 은행에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독립설계사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PB로도 자문가로도. 경제적 어려움은 상황을 바꿉니다. 하지만 사명은 상황보다 큽니다. 사명은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12장 당신에게. 지금 당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실직했습니까? 수입이 줄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가치가 없는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상황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지금 당장 당신에게 값을 매기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본질적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문성은 직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명함이 없어도, 직함이 없어도 당신이 10년, 20년, 30년 쌓아온 것들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당신을 해고해도 당신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실현될 뿐입니다.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당신의 가치를 깎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을. 에필로그.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다이아몬드다. 5년 후 이동혁, 박현수, 김미영. 그들은 우연히 한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경력 위기 극복하기. 그들은 각자 연사로 초대되었습니다. 무대에 서서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고, 절망, 자기의심, 그리고 재발견, 재기, 새로운 의미. 청중 속에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0대 실직자, 40대 명예퇴직자, 30대 해고당한 직원. 그들은 울면서 들었습니다. 세미나 후 한 50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최근에 해고당했어요.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제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 전문성은 여전히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시간이 증명할 거라는 것을. 이동혁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다이아몬드예요. 지금은 땅 속에 묻혀 있을지 몰라도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다이아몬드예요. 시간이 지나면 발견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다시 빛날 거예요. 더 밝게, 더 의미 있게. 박현수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당신의 가치를 깎지 못합니다. 김미영이 마무리했습니다. 당신의 전문성과 사명은 상황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다시 증명됩니다. 세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그 진실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들 모두 그 여정을 걸어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들 모두 지금 예전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다이아몬드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